자, 조성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성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그전에는 뭐 우주 얘기, 블랙홀, 빅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인공지능. 인공지능 중에서도 AGI, G 제너럴이 붙었는데요. 이거는 범용 인공지능 또는 이제 초 인공지능 이렇게 부릅니다. 네. 스캡틱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스캡틱은 그 회의론자 뜻해요. 이제 그런데 미국에 그런 협회가 있는데 회의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한다는 건데. 그냥 뭐 막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사이비 과학도 있잖아요. 뭐 미신도 있고 또 과학 중에서도 너무 이제 뭐 음모론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좀 미국에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 쓰신 그 리처드 도킨스 또 물리학자 중에 레너드 서스킨더 또 유명한 그 방송인 중에 닐 티그레스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이슨의 우주교향곡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코스모스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새로운 버전으로 즉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있잖아요. 유명한 책이죠.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라디오에 방송했는데 그 진행을 이제 한 분 있어요. 이런 저명한 어떤 과학자들, 저술가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게 있는데 여기서 내는 잡지가 매거진이 있는데 그게 스캡틱입니다. 한국에 스캡틱 코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 사이는 아주 깊은 관계이긴 한데 뭐 그대로 번역해서 내는 건 아니고 스캡틱 코리아는 스캡틱에서 내는 좋은 글들도 실지만은 이제 한국의 문화, 한국의 그 핫 이슈에 맞춰서 재편집해서 내는 스캡틱 코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6월에 나온 것 중에 커버 스토리가 AGI 혁명 줄 긋고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둘 중 하나다. 그렇죠. 뒤에 이제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걸 커버 스토리를 다루면서 그 안에 7개의 아주 그 전문가들이 쓴 글을 실었는데요. 그걸 잠시 소개하면 AGI 머지않은 미래, 또 하나는 AGI를 향한 어두운 길목, 또 AGI가 인간의 실존을 위협할 거라고 이런 게 있고 또 AI 의사결정의 결정적 문제들, 그다음에 불확실성, AI의 블랙박스를 열다, 또 사람의 마음, AI의 마음, 그다음에 AI가 왜 인간을 닮아야 하는가 등 7편인데요. 그래서 내용들이 다 좋아서 이걸 2차례에 걸쳐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에 1편, 2편, 3편의 또 주제가 전체 주제와 같은 AGI 혁명이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거든요. 그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것도 그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스캡틱 회의론자란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회의론자가 아니라 과학적 회의론자들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목에 나왔는데 핵심 키워드가 AGI입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사이에 G가 끼어 있는데 이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제 인공지능 AI, 이제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이제 이거는 가장 친숙해진 게 아마도 알파고 때문이 아닐까. 그 영향이 컸잖아요.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지금까지 등장한 AI들은 다 특정 분야에 아주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습 기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제 뭐 바둑 하나의 학습을 많이 하면은 확실하게 인간을 넘어서는 정도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메모리 기능, 예를 들면 사전 기능, 뭐 번역 기능, 전문 분야 하나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이걸 이제 AI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AGI는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인데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영역을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간처럼 그러려면 종합적 사고가 돼야 되겠죠. 그죠? 종합적 사고를 하고 학습하고 이런 어떤 인간처럼 종합적인 사고와 학습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가 결국은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AGI죠. 네.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와 전혀 별개의 뭔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특출하게 잘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니까 이걸 초인공지능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제너럴이라는 말이 보통의 뭐 일반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을 훌쩍 뛰어넘는 심지어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출현. 스캡틱의 전문가들은 AGI의 실현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약간 낙관론자들은 한 2030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랬는데 네. 최근에 그 GPT-4 중에서도 제로가 발표됐잖아요. 네. 그리고 구글 아스트라 이게 AGI로 가는 아주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AGI가 언제쯤 가능할까 하는 거는 좀 학자들마다 많이 편차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좀 이제 낙관론자들에 의하면은 한 2030년경 이렇게 실현될 거라고 보는데 미국의 유명한 엔비디아라고 있잖아요. 네. 그 CEO 이제 젠슨 황,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무스타파 술레이만 이런 사람들이 등등 그 AI 전문가들 보고서가 있는데 2030년에서 35년에는 AGI가 실현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고 예전에 네. 크리티컬 포인트 그 얘기를 한 싱귤레리티 is near 뭐 이런 책을 쓴 커즈와일 같은 경우도 빠르면 29년 또 나중에 45년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간 최고 빠른 거는 한 30년. 뭐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2030년이면요, 대표님. 불과 5, 6년 뒤잖아요. 그렇죠. 임박한 미래에 네. 이 AGI가 실현되면 충격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어느 한쪽이라기보다는 이게 마구 뒤섞인 형태로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예측들이 나옵니까? 일단은 좋은 면을 보면 우리 요는 뭐 많이 오히려 이 말이 좀 적은 편이죠. AI의 좋은 점 AI 유토피아 말을 하면은 좀 철름다는 소리를 좀 듣는 거죠. 걱정이 되긴 해요. 예. 좀 뭐 과학, 의학, 뭐 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네.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AG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어쨌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게 좀 낙관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전망이죠. 네. 네.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열리긴 하겠죠. 네. 문제는 이게 디스토피아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디스토피아론을 이제 믿는 사람들 또 그걸 주장한 사람들은 어떤 예측을 합니까? 디스토피아를 예측하는 분들이 좀 지성인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어요. 그래요. 지성인까지.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을 걱정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나가서 우리 사람들이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 그걸 인간의 삶을 위해서 제대로 개발하고 쓰자 이런 것보다는 네. 인간에 해를 끼칠 건데 이런 생각을 일반 사람들이 가지게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은 이제 이 스캡틱에서도 네. 지나친 회의론자들이 많은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걸 좀 분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제 스캡틱의 원래 추구하는 바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회의라는 건 의심해 보는 거죠. 그런 뜻이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도 이제 듣는 분들도 좀 그런 점을 감안하시는 게 좋겠다. 네. 예. 그런 생각으로 먼저 소개를 하자면은 AI 연구
미국의 어떤 선구자격인 엘리즈 유드코프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타임 있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 타임지의 이제 오피니언 논설에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목표가 뭐냐면은 GDP 출시되고 나서 지나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홍보를 많이 하고 과잉 홍보에 대해서 그게 2021년이니까 이 사람이 글을 쓴 거는 2023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경고성으로 했는데 아주 좀 섬뜩해요. 나를 포함해 이 문제에 정통한 다수의 연구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초인적으로 똑똑한 AI를 개발할 경우 네. 모든 인간이 말 그대로 멸절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멸종이라는 얘기죠. 와, 강한 표현인데. 예. 그리고 아마도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예상한다. 진짜 가능성도 높다. 희박한 가능성이 아니라 명백히 일어날 법한 일이다. 어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데 그러면 AI 연구가들이 마땅히 그 잠재적인 위험성을 숙고하고 뭔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아이고야.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적기에 준비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계획 자체가 없다. AI 역량의 진보는 인간의 목표나 선호도, 윤리적 원칙에 맞게 AI를 조정하는 AI 정렬이나 AI 시스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리 이해의 발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 죽어. 예. 이거잖아요. 예. 그야말로 좀 암울한데. 예. 근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이제 이분의 논리를 한번 좀 따라가 보죠. 네네, 이 사람이 그 전에 2008년에도 이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2008년. 예. 네. AI가 현재 아메바 같은 수준에서 평범한 인간을 지나서 지금 현재는 인간 천재의 수준도 넘어섰다.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AI가 멈추겠느냐? 더 발전한다? 그렇지.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죠. 네. 예. 그런데 또 AI는 인간한테 친화적이지도 않고 악의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만 인간 친화적이지 않은 AI가 자신의 최적화 목표에 따라 태양계의 모든 물질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AI가 이런 변환이나 생물이나 인간과 같은 기존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멸절, 막 이런 표현이 그다음에 또 뭐 섬뜩한 경고들을 더 보면 네. AI는 당신을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저 당신은 무언가 다른 정도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나를 원자 정도로 생각한다. 그렇지. 예. 그래서 야, 이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너무 늦을 것이고, 그다음에 AI는 인간이 1000년 동안 생각을 네. 가다듬어 온 발전시켜 온 것을 계산해 보니까 8시간 만에 이미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빨리 되겠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게 옳고 그르고 뭐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진행이 돼버리고 AI로 보면은 뭘 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미 늦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렇군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라. 그것도 아주 크게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본의 아니게 예. 인간이 멸망할 수 있다.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데 이런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AI가 인간을 적으로 생각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소라면서요. 그냥 얘네들 자체가 얘를 목적이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 때. 네. 그 용도에 맞게 자기를 최대한 가동하면은 인간이 걔의 어떤 하나의 용도를 위한 재료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제 주객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만든 건데 네.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편해지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이런 용도론 있잖아요. 네. 여기에 하나의 사고 실험이 있어요. 사고 실험. 그 사고 실험. 이제 네. 옛날에 아인슈타인도 그 뭐 시간 공간 맞아. 예, 변화에 대해서 뭐 사고 실험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과학자들이 사고 실험 많이 하는데 여기도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과의 철학자인데 닉 보스트롬이 이제 개발한 사고 실험이 있는데 종이 클립을 아주 단순한 제품이잖아요. 네. 이걸 만드는 로봇이 있다. AI 지능을 가진 로봇이 있다. 이 로봇한테 네. 이제 이걸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기술 개발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종이 클립을 만들어하고 고안한 이제 AI는 그 제어 기기가 없어. 그러니까 끄는 전원을 온오프 기능이 없군요. 이제 그게 없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원자재가 부족해지자 주변에 있는 걸 모든 걸 클립 자재로 쓰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뭐. 마이크, 뭐 카메라, 조명 다 활용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네. 그런 자원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그걸로 쓰는 클립으로 만든다. 그 자료를 이제 재원으로 쓰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지구도 뭐 온통 이제 지구도 그 클립 재료로 쓰는 거죠. 온통 네. 지구에는 이제 클립만 만들어 놓은 클립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지구 곳곳에 클립 공장을 또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에는 사람도 없고 클립 공장과 클립만 남는 거죠. 이제 이런 사고 실험이 사고 실험 이제 그러니까 가상 시나리오죠. 쉽게 말하면은 왜냐하면은 클립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최대의 능력이 있는 AI는 무슨 수를 쓰서라도 클립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클립 만드는 그 역할 때문에 인간도 그게 희생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좀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인류가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될까? 아직은 뭐 SF 소설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AI가 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AI 안전센터라고 센터 포 AI 세이프티라고 미국에 있는데 여기서 저렇게 디스토피아가 그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 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피해를 미리 증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서 자칫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걸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4가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악의적으로 사용. 악의적 사용. 일종의 테러리스트라든지 뭐 특정 집단이 이걸 막 프로그램을 그래 한다든지 막 나는 어찌 될지 모르고 인간은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이걸 인간을 모조리 죽이라는 예를 들면은 그런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이걸 이제 뭐 아주 치명적인 병원치를 만들어내는 뭐 AI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아주 진짜 합리적이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목적으로 AI를 만들어서 개발시켰다.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가능성은 적지만 이럴 경우는 디스토피아론자들이 얘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악용하는 거죠. 그다음 하나는 AI에 대한 무한 경쟁. 기업이라는 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I를 자꾸 개발시키면 돈이 된다 하면은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에 예를 들면은 뭔가 경쟁이 생겼다. 그러면 AI가 효율적이다. 그러면은 그 경쟁의 우위를 절망하기 위해 가지고 막 할 거다 말이죠. 발전을 계속 이어가겠죠. 이런 경우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소가 이제 소련 핵무기 전쟁을 할 때 군비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화는 뭐 예를 들면 같은 힘이 있을 때 지켜진다. 이 논리가 맞죠. 맞으니까 아마 계속 하나라도 더 많이 하려고 계속 핵무기를 개발해가 지금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킬 정도의 핵무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AI도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상호 경쟁하다 보면 AI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자칫하면 인간을 위협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케이스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하나는 조직적 위험이라고 있는데 조직적 위험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이제 어느 한 조직이 네. 그런 일을 쭉 하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이제 꼼꼼하게 점검하고 뭐 하다가 이게 일상화되면은 해이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3마일 그 원전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주 단순한 작은 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술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본 후쿠시마 원전도 그렇고 체르노빌도 이게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매운율대로 안 하고 뭐 이런 실수나 태만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적인 재앙이라 하거든요. 조직적 사고 위험이거든요. 네. AI도 마찬가지로 AI도 우리가 옛날에 뭐 로봇 3원칙이라 해가지고 아이작 아시모프가 세운 게 있어요. 뭐 로봇은 인간을 공격하면 안 된다. 로봇은 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뭐 원칙들.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1, 2를 인간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기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AI에 대한 어떤 이제 기본적인 윤리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처음에는 해 나가다가 나중에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제 조직적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불량 AI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률은 낮지만 자동차라든지 어떤 부품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주 고도의 그 AGI일 경우에 그 예를 들면 뭐 배선 어떤 하나가 뭐 걔 성향을 뭐 바꾼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런 실수, 그런 불량일 경우에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카테고리를 정해서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지금 AI 안전센터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의견을 모으고 있고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일단 확실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회의론자들, 스캡틱들의 시각도 좀 함께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론도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새겨 들어야 되는데 이제 지나친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디스토피아론의 맹점이 뭐냐? 그걸 이제 여기서 짚은 거거든요. 스캡틱에서 과학적 논리로 첫째 이제 7가지를 들었는데 좀 간단히 설명하면은 네. 자, 첫 번째는 AI가 느닷없이 감정, 선악에 대한 감정을 가질 거다는 거예요. AI가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네. 신들이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미움도 갖고 막 질투도 하고 그래서 복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그게 선악 개념을 갖고 비를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은 이 감정을 갖기까지 지금 수십만 년, 짧게 수십만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진화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살아남고 번성하기 위해서 감정을 이렇게 발전시킨다는 거죠. 네. 그런데 기계가 갑자기 단시간에 뭔가 감정을 가져간다. 그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감정이 생긴다는 그게 과학적 근거 없이 아주 힘센데 갑자기 인간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것도 어떤 감정적인 게 없으면 그리 할 리가 없잖아. 이제 그런 일단은 디스토피아론자들이 AGI가 어느 감정을 갖는데 그는 인간이 가진 이게 뭔가 발전하면 감정을 가진다는 전제가 잘못됐다. 이제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비슷한데 욕망을 가질 거다. 욕망을? 인간과 비슷한 욕망을 가진다. 좀 신기하네요. 욕망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욕망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네. 욕망을 가질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디스토피아를 설명한단 말이죠. 디스토피아라는 그림을 그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욕망도 뭐냐면 우리 수컷 심리라고 우두머리 수컷 심리라고 있는데 네. 우두머리 수컷은 지배하려는 기본적인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힘센 아주 똑똑하고 힘센 로봇이 우두머리 수컷 욕망을 갖고 행동한다는 것도 네. 근거가 없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의론자들은 이런 질문도 던지는데 AI가 초지능과 아울러 이제 도덕 감정을 개발한다면은 만약에 네. 이게 갑자기 도덕 감정이 생길 리가 없는데 만약 한다면은 굳이 악감정만 가지느냐? 예를 들면 뭐 호혜성과 협동, 더불어 사는 뭐 이런 것도 가지지 무조건 감정이 생기는데 그게 감정이 물 인간을 집어삼키는 감정만 가질까? 네. 이런 이제 의문도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째는 이런 게 있어요. 그 AI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은 아까 감정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맨 앞에서도 감정을 갑자기 전제로 한다.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감정이라는 걸 이성보다 약간 다르지만은 효율적인 것도 있거든.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우리가 반사적으로 뭐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감정에 해당하는 거거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행동한다든지 그런 거는 판단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이제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스스로 터득한 거란 말이죠. 이런 걸 기계한테 주려면은 인간이 심지 않으면 스스로는 단기간에 만들어내기 힘들다. 이런 기계는. 그리고 유일한 거는 인간이 그런 걸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네. 기계가 스스로 만들기는 힘들다. 예, 그런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디스토피아론자들의 전제는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스티븐 핑크라는 사람이 지금 다시 계몽이란 책에서 이제 지적한 건데 지금 디스토피아론자들의 주장은 다음 두 가지 전제에 의존한다. 첫째, 인간은 너무나 뛰어난 존재라 전지전능한 AI를 설계할 수 있지만 동시에 AI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증하지 않고 통제권을 그들에게 줄 만큼 멍청하다 인간이. 그러니까 이 전제가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디스토피아론자들의 우려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전제가 있더라는 거지. 두 번째 또 전제는 AI는 물질을 분자 단위로 조작하고 뇌를 재조직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데 기초적인 오해로 재앙을 초래할 만큼 어리석다.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인간에 대한 뭐 얘기,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AI 두 개 다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마지막 7번째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 AI 유토피아론과 디스토피아론 모두 역사를 통해 볼 때 그럴듯하지 않은 미래 예측에 기반하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이 너무 많다는 거지. 만약. 가정하는 게 많다는 거군요. 저 여기 만약 우리가 인간과 동등한 AI를 구축하는데 성공하고 네. 만약이죠. 이게 이제 학자들 따라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몇 년 만에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AI 구축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 만약 하나 만약. 네, 첫 번째 만약. 그다음 만약은 그 AI가 자신의 작동 방식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까지 하고 네. 한다면 또 그 다음에 만약에 뭐냐면 세 번째 망이야. 또 AI가 초인공지능으로 자신을 또 개선하는데 또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 개선한다는 거는 이제 감정도 집어넣고 네. 뭐 욕망도 넣고 욕망도 넣고 그다음 또 만약에 뭐냐면 초인공지능이 우연이든 악이든 자원을 소비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시킨 대로 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가 뭘 해가지고 자원을 소비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인간이 그들의 전원을 차단하는데도 실패하고 또 만약에 그때 우리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디스토피아론이다. 수많은 만약을 다 통과해야 되네요. 그러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만약이 몇 번 걸쳐 있잖아요. 있을 법하지는 않다. 네, 이 회의주의자들의 반박을 듣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하는데, 하지만 이들의 주장조차 또 다른 반박과 검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겠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AI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 그야말로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주제 만나봤는데 다음 주도 한 번 더 만나볼 거죠? 예. 네,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이만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승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